혹시 네네. 방향이 없는 관리자하고 일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아, 어떤 게 없나요? 방향성이 없는 관리자.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방향성이 없는 관리자랑 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아, 음, 관리자 없이 일해본 적은 있죠. 음, 네,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목적 조직에서 제가 PO랑 직접 소통하는 이런 구조로는 일해봤어요. 근데 질문의 의도가 뭔지 궁금하네요. 아, 이게 저희 조직이 좀 작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제가 다른 회사에 이렇게 오래 다녀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경험이 없어서 여쭤본 거였는데요. 그냥 이게 1년간의 개발 계획이라는 게 일단 수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버그나 이런 것들이 뭐 요구사항 같은 게 들어오면 저희가 수정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이 계속 밀리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음, 그런 걸 어떻게 좀 타개를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이건 뭐 어느 팀이나 비슷한 고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효진님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일정이 밀린다 했을 때 밀리는 원인이 너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가장 첫 번째로는요. 일정이 밀리는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대체 왜 밀리는 거야? 하면은 예를 들면 갑자기 왜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자꾸 치고 들어와?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왜 이렇게 버그가 많아? 이거 고치는데 세월 다 날리네?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일정이 밀리는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회사 이전 회사 있을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는 회고를 스프린트 끝날 때마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음, 진짜 되게 유익한 회고였어요. 유익한 회고라 함은 그래.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다음 스프린트에선 이렇게 개선해 보자 하고 개선을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 스프린트 회고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음, 네. 물론 지금 회사도 그런 방향으로 가긴 해요. 다만 더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제 뭔가 좀 가벼운 몸놀림으로 스피드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주 업무가 있고, 이거를 맞춰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는데, 개발을 하다 보면 이 업무만 하지 않고 다른 업무들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 업무의 우선순위가 너무 크다 보니 음. 다른 격가지의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이 업무를 저는 지금 못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업무가 결국엔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프로세스가, 네. 그러니까 이 일정을 위해선 이 업무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 아니면 진짜 밤새서 뭐 집을 못 가도 할 건 다 해야 한다. 이걸까요? 그거는 이제 또 너무 다양한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연하님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중요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또 있을 수 음, 있고 음, 네, 그리고 내 삶에서 일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 근데 뭐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일에 내 삶에서의 중요도도 있을 수 있고요. 음, 워크라이프 밸런스랑 비슷한 얘기인데 좀 다른 것 같아서 나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동료와의 친분 같은 것도 엮여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네. 친분이 엮여 있을수록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제 만약에 연하님이 못한다 했어요. 근데 동료 A도 A에게 갔는데 A도 못한다 했어요. B에게 갔는데 B도 못한다 했어요. 만약에 A, B, 연하님 이렇게 세 명 구성된 팀이라고 생각해봐요. 모두가 네. 못한다 했어요. 그럼 팀장님은 못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또 점검이 필요하고요. 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조율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다음에는 진짜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어떤 딜을 쳐야겠죠. 음, 네. 그게 이제 팀장님도 인지가 되는 상황이고 팀장님 위에 다른 팀장님들도 같이 연관해서 이해가 좀 전해지면은 다음 시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스프린트겠죠. 다음 배포 주기 이런 거에서는 개발 일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이게 엄살을 피우라는 건 아닌데 인식의 공유는 좀 인식은 자주 어느 정도 인식이 맞춰질 수 있도록 공유는 자주 하는 게 좋다. 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금 경차님이 더 관리자 쪽에 계신 포지션에 계신 것 같아서 네. 이 이야기가 어떤 느낌이실지가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못한다 하는 거는 전 오히려 환영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환영이냐면 이 사람은 이 정도 캐파네. 그러니까 이 정도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알 수가 있고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그래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어떤 그 알고 있는 게 예측 가능한 거니까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모르고 있다가 잔뜩 맡겼는데 막 배포 직전에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잘 알고 이거를 상대방한테 인식시켜준다. 네. 하나와 그게 곧 뭔가 무능력해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 자체가 조금 이 일을 못해요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요인일 수 있는데 이게 좀 아, 무능력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기는 했어요. 이해했어요. 저 완전 이해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냐, 조금 하냐가 능력을 결정하는, 죄송해요. 더 정확히 말할게요. 음, 일감이라고 하죠. 일감을 티켓을 많이 처리하느냐 아니냐가 일을 잘한다 아니냐를 논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거를 아무도 못해요. 근데 내가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도 그거 하나만 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어떤 일을 하나 했어요. 근데 팀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효용을 느껴요. 다 같이. 그래서 팀원들의 퍼포먼스가 같이 막 버프를 받아서 같이 올라갔어요. 그 팀원들이 다 알아요. 팀장님도 알고. 그런 사람은 내가 일을 많이 처리하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중요한데 또 인식을 주고 나면은 이런 일은 제가 시간 오래 걸려서 이거는 여기까지 못한다 하면은 이 사람 말에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있으면은 연하님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이제 합리적이 되는 거죠. 맞네. 이거까지는 못하지. 근데 신뢰가 없으면은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진짜야? 떼 부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농땡 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신뢰를 어떻게 쌓냐 하면은 맡겨진 업무를 잘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이 단계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서. 근데 아무튼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게 또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긴 해요.